매주 목요일 이 시간을 기다리는 청취자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코너죠. 정치 좀 아는 누나들. 네, 두 분의 누나들 또 오셨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이 이 시간 기다리는 분이 많대요. 두 분 누나 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환공합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떡밥 비슷한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토론할 텐데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는지,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또 여권 일각에서 판사 탄핵 추진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두 가지 토론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조명균 장관 해임 건의안 된 거,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한국당의 입장이 이런 거일 거예요. 이 남북 관계 이제 남북 대화가 진전된 이 과정에서 뭐 받아들일 부분도 있었지만 몇 가지 사례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불쾌할 수도 있던 사례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예컨대 탈북 기자 뭐 취재에서 배제한 거라든지 예. 물론 이거는 북한 쪽에서 요구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때 리성건 위원장이 우리 장관한테 좀 면박을 주는 거라든지 3분 늦게 왔다고 뭐. 네네. 이제 그런 몇 가지 사례들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문제가 된 게 이 냉면 목구멍 이 네, 발언에 네. 대해서 이제 이게 한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그렇다고 한국당 입장에서 리성건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게 뭐 해임 건의안 제출을 해서 해임을 꼭 시켜야 되겠다는 목적보다는 뭔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야당으로서 정치적인 의사표시 행위인데 예. 저는 최근에 이렇게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처음에 남북대화 시작될 때는 박수 치고 굉장히 환호한 국민들 사이에서도 최근에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는 이거 일방적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 아니냐. 왜 저쪽 심기살치고 살피고 눈치 보고 우리가 할 말 아닌 건 네.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건 문제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의 민심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예.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대응하는 게 늘 너무 과하다 보니 그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임 건의는 과하다. 네, 그러니까 정치행위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정말 그게 조명균 장관한테 책임을 저런 식으로 물어야 되는가? 조명균 장관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 생긴 일인가? 예를 들면 3분 늦었다. 그거에 대해서 핀잔을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왜 핀잔하냐? 그렇게 안 싸웠냐고 지금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예, 비난에 예. 불과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 탈북자 출신 기자 건은 조명균 장관이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유가 안 되고 거꾸로 지난번에도 월북자 출신 기자가 남한 욕을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다가 남북회담은 되게 조심스러운데 기자로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겠냐. 조선일보가 사설로 난리가 났을 거다. 네, 그걸 네. 받았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냉면 발언은 지금 진위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고 조명균 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러다가 뭐 전에 들은 거라 들어서 확실치 정확치 않다. 않다. 예,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 기업인들에게 물어보니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정진석 의원이 직접 간 건 아니잖아요. 정진석 의원도 전해 들었잖아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게 이유가 돼서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지 저는 집권당 뭐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팩트 체크를 하려고 거기 갔었던 대기업 회장한테 전화를 걸었다.
이거는요 회장이 느끼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입막음용 전화지 사실 확인용 의도가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이런 전화를 파악한 받으면 대기업 총수가 그걸 사실을 말 제가 못한다. 못하죠.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대기업 회장들 참 괴롭겠다. 아니요 미국 쪽에서는 그 대북 제재 위반 여부 있는지 그거 체크 당해야 되고. 북한에 가서는 그런 식으로 모욕을 당해야 되고 우리 정부 또 눈치 봐야 되고 참 괴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진위 여부도 안 가려졌다고 이야기를 한 제가 오늘 그 파악한 바로는 후속 보도가 나온 중에 그게 있어요. 앞뒤 정황이 뭐였냐면 그 대기업 회장 중에 한 분이 냉면을 드시고 추가로 사리를 요구하니까 걷다 대고 리성건 위원장이 아니 이 상황에 뭐 목구멍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옵니까? 이러면서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는 그런 이제 후속 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홍영표 대표가 확인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 뭐가 진실이었을지는 그 청취자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거는 저는 남북의 문화 차이도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 이념의 차이도 아니고 이거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라고 봐서 오죽하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이거는 사과 받아야 된다. 교체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고 오늘 국정원 국정원장 정보위 국감에서 국정원장도 상당히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여기 다 사실이라면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일부 가깝다고 언론의 봐야죠. 보도를 보면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속이 그 수준은 아닌 것 꼬여 같아요. 보이는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는 우리 언론이 그렇게 신뢰도가 높냐? 신뢰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보낸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꼭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이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리성건 위원장한테 모욕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꼭 있기를 바라고 모욕당했으면 좋겠고 그걸로 남북관계가 꼬였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만약에 저는 이런 일이 사실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면 이게 특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 특정이 된다면 그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우리 당국 차원에서. 그런데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 국감에서 야당 의원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게 언론의 후속 보도라며 계속 보도가 나오고 근데 보도 소스가 애매하고 아니면 말고식 보도, 라면 보도에 진짜 국민들이 지쳐 계시거든요. 그리고 홍영표 민주당 대표가 전화를 해서 어쨌든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또 하고 그러면 이게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보수 언론이라 그러는데 그럼 진보 언론에서는 이걸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확인 취재도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걸 자꾸 구체적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니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이건 다 보수 언론이 매도하는 것이고 뭐 한국당이나 야당이 이거를 그랬으면 좋겠는 자기 바람을 섞어서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몰고 자체도 가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느낌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똑같이 느낌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스를 안 대고 좋습니다. 있잖아요. 취재원을. 네, 뭐 어쨌든 취재원은 지금 언론 차원에서는 취재원을 다 보호하잖아요. 어쨌든 그건 지금 마찬가지죠. 진위가 논란의 대상이 또 떠올라 있는 상태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하지 않겠고 하여튼 배경에는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북한 쪽에 좀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한미 관계에서 미국 쪽하고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야 되는데 거기는 간극을 벌리면서 왜 북한 쪽으로 끌려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우리 사회의 한쪽의 민심, 그 민심을 자유한국당이 반영해서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일단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정치적 행위가 적절하냐 과도하냐 그거는 두 분 판단이 다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가서 가결되고 이럴 일은 없겠죠. 그거는. 이 상황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야당 아니죠. 예. 이번에는 한국당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과해서 좀 알겠어요. 이상한 사람들 같이 표결까지는 안 가는 겁니까? 모르죠. 뭐. 글쎄요. 바른미래당이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오늘 토론할 주제는 지금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 여기에는 지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뭐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현직 판사 딱 6명을 지적했어요. 현직 대법관이 1명 있고 나머지 이제 판사들까지 법관 탄핵 절차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네, 한 번도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탄핵 소추하라 국회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도 탄핵한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왜 법관 탄핵에 대해서 야당들이 그러는지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특별재판부는 이렇게 여야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탄핵, 법관 탄핵은 법이 정한 권리거든요. 예. 견제의 장치고. 예. 근데 왜 이것까지 문제가 되는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임종원 차장 구속된 이후에 법관들이 보인 그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밤샘 조사 당하고 그 국민들이 그럴 땐 입 다물고 있다가 임종원 차장이 밤샘 조사 당하니까 밤샘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 이런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단체의 법관 탄핵 발언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사법농단도 충격이지만 사법농단에 대처하는 판사들의 태도를 보고 구속영장 내지 특히 압수수색 영장까지 90%가 기각되는 마당에 그런 법관들 탄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왜 대통령도 탄핵시키는데 법관 탄핵이 이렇게 문제가 될까? 이런 그냥 개인적인 소박한 의문이 있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저는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애초에 기존 제도에 있는 법관 탄핵 소추 이거를 활용해서 이걸로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재판부로 시작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제 특별재판부가 먼저 지금 얘기가 돼서 그거에 대한 막 법안도 발의되고 이런 특별법 법안도 발의되고 하는 시점이 이렇게 뒤늦게 시민단체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는 상황이 좀 어떨까 싶은 게 뭐냐면 이 특별재판부는 그러니까 기존의 재판부 구성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던 거에서 지금 이 사법농단하고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 그 국민들이 굉장히 동의를 하겠냐, 신뢰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이 재판을 맡기자. 그러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치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겪더라도 이 문제를 좀 클리어하고 넘어가야 사법부에 대한 기존의 신뢰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특별재판부 도입에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바른미래당도 지금 중간에 나서서 지금 어떻게든 이 엮어보려고 성사시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탄핵소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연루됐던 법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법적인 사법 처리를 당하겠죠. 그러거나 그 이전에 이제 옷을 벗거나 또 이미 고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탄핵이 되는 이런 결과가 올 텐데 이걸 굳이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제 그냥 추측에는 혹시 여권에서 특별재판부를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압박 카드로 이걸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바른미래당 입장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은 찬성을 한다. 그런데 탄핵소추는 좀 시기상조 아니면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알겠어요. 그런 이유로 해서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별재판부만 관철이 되면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식의 법관 결과를 만들 수가 가져오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특별재판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민사회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회가 특별재판부를 못할 거다.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못할 테니 그러면 현재 법률이 보장한
법관 탄핵이라도 하자라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닐까 시민사회는. 예. 그리고 여당은 아무래도 이걸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듯이 압박용으로도 생각을 하겠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특별재판부도 안 한다는 자유한국당인데 법관 탄핵하자 그러면 또 뭐 인민재판이다 이러면서 목을 메고 반대할 텐데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혹시 더 판을 어렵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거고 시민사회는 되게 순수한 의도 같습니다. 아니 저는 특별재판부가 끝끝내 안 된다면. 무산된다고 하면 어. 이 탄핵소추 제도라도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특별재판부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특별재판부 도입하고 지금 한국당에서 하려고 하는 그 고용 세습 관련한 국정조사. 저는 늘상 국회에서 이렇게 막 엿바꿔 먹기식으로 주고받기 하는 거 저는 정말 반대하는데 결국 그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특별재판부는 도입이 될 것 같고 그러면 탄핵소추는 그냥 조금은 무의미해지고 그 정도 되면 시민단체에서도 끝끝내 탄핵소추를 주장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 특별재판부가 되면 만약 된다면 탄핵소추를 시민단체가 그렇게 막 음. 주장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생각- 특별재판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두 분 판단이 좀 다른 거고 네, 방금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 그 고용 문제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이게 빅딜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빅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빅딜 절대로 안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아니 이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는 네. 아직 아니라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절대로 반드시 이렇게 해놓고도 뒤집는 게 답안사라서.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지금은 그 과정을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또 뒤집을 수 있을까? 아, 뭐 그렇게 정치력이 알겠습니다. 있나 한번 보죠. 뭐. 이 문제는 아무튼 법관 탄핵 그 하나로만 독자적으로 떼놓고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 좀 어렵네요. 특별재판부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느냐와 연동지어서 함께 좀 생각해볼 주제인 것 같고요.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짧게 정보만 알려드리면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서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만약 가결됐다 손치더라도 그걸로 바로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헌법재판소에 가는 네. 이런 절차가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토론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